이번 시간에는 8장의 분사예요. 지금 그 6장의 부정사, 7장 동명사, 그리고 8장의 분사, 그리고 이제 분사하다 보면 이 단원 속에 분사 구문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준동사 부분이거든요. 전체적인 부분에서 제일 비중이 있는 부분들이고 또 혼자서 공부하거나 할 때도 많이 어려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제 그 중에 이제 마지막 단원이 분사니까 동명사보다는 조금 어려워요. 동명사보다는. 그런데 부정사보다는 그래도 좀 내용은 적은 편이니까 또 하나하나 일단 이론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 많이 풀면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그러면 이제 점점 달라질 테니까 그런 식으로 하세요. 자, 먼저 분사인데 분사는 크게 다시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이 8장에서 분사 부분은 그냥 분사라는 거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분사 구문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성격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제 8장의 제목은 분사라고 돼 있는데 그 분사라는 단원 속에 다시 분사랑 분사 구문 이렇게 이제 쪼개지는데 여기서 이제 분사 그러면 이거 말하는 거예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전전 시간에 동명사 하면서 현재 분사 얘기 잠깐 꺼냈었잖아요. 그거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동사 3단 변화할 때 불규칙 변화라든가 할 때 우리가 이제 단어 외웠던 거 있죠. 뭐 see, saw, seen 이렇게 그 마지막 단어를 바로 과거 분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분사는 우리가 옛날부터 알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지금 제대로 우리가 처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를 배우는데 이건 형용사의 성격을 갖는 거고요. 형용사.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분사 구문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이건 부사의 성격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진 거니까 이렇게 구별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 중에 먼저 분사에 이제 집중해서 분사 설명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형용사를 집중해서 형용사를 떠올리면서 설명을 들으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분사에서부터 해요. 자, 그런데 이 분사라는 단원이 설명이 많진 않아요. 설명이. 대신 그 설명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이해를 해서 문제를 풀 때 적용을 시키냐 이게 관건이기 때문에 설명은 많지가 않은데 그걸 잘 이해해서 이 수업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 교재에 있는 문제 풀면서 이해하는 거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분사부터 해요. 방금 말한 것처럼 이 분사는 바로 이 문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어쩔 때 현재 분사를 쓰고 어쩔 때 과거 분사를 쓰냐. 결론이 바로 이거예요. 현재 분사는 어쩔 때 쓰고 과거 분사는 어쩔 때 쓰는지 바로 이 부분을 알아내면 그러면 이제 공부가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독해할 때도 이런 게 나왔을 때 이제 배운 만큼 배운 대로 해석해 나가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를 구별하는 방법 이게 이제 목표인데 맨 처음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를 합쳐서 다시 분사라고 하고 분사는 역할이 이렇게 시작해요. 형용사의 역할을 하면서 동사의 성질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형용사가 역할이 뭐냐? 이렇게 넘어갈 거 아니에요? 형용사는 역할이 세 가지예요. 명사를 수식을 하거나 보어로 쓰이거나 일단 이게 두 가지가 대표적인 건데 분사는 이제 형용사하고 성격이 아주 비슷해서 형용사에서 갖고 있는 특징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분사도 그게 있다고요. 일단 형용사라는 용어를 써서 할 테니까 보세요. 정관사 덜을 쓰고 바로 뒤에 형용사가 왔을 때 이게 합쳐져서 명사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형용사는 역할이 크게 이렇게 세 가지예요.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어로 쓰이거나 아니면 형용사 앞에 덜을 붙여서 명사로 쓰이거나 이렇게 세 가지. 문법 용어로 바꿀 테니까 잠깐 들어봐요. 명사를 수식하는 걸 이렇게 불러요. 한정적 용법. 보어로 쓰이는 걸 서술적 용법. 그래서 이제 이런 용어 처리도 나중에 뭐 형용사 할 때 또 나올 거고요. 관계대명사 할 때도 또 나올 테니까 이제 이런 용어를 들었을 때 이해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형용사는 역할이 이렇게 셋 중에 한 가지다 라고 알면 되는 거예요. 셋 중에 한 가지. 그러면 이제 용법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
차이점이 뭔지를 또 알아야죠. 지금 이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것 이전에 기본적인 개념 잡고 있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의 뜻의 차이.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먼저 형태부터 보세요. 현재 분사는 동명사랑 형태가 똑같았죠? 동사 원형에 ing 붙인 거. 과거 분사는 우리가 이제 pp라고 줄여서 부르기는 하는데 이건 이제 줄여서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거고 형태로 놓고 보면 규칙 변화 같으면 과거형하고 같겠죠? 동사 원형에 ed 붙인 거. 그리고 이제 불규칙 변화는 별도로 이제 암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규칙 변화라고 하고 바로 이제 이렇게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는 공통점은 형용사 역할을 하면서 동사의 성질을 갖는다. 이게 공통점이고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의 차이점이 뭐냐? 그 차이점이 바로 이거예요. 현재 분사는 진행의 뜻이거나 능동의 뜻이에요. 과거 분사는 완료의 뜻이거나 수동의 뜻이고. 그런데 예전에 우리 수동태 배워본 분들 알겠지만 능동, 수동이라는 개념은 목적어가 있을 때만 나올 수 있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분사건 과거 분사건 어차피 동사를 변형을 시키는 거니까 동사는 크게 다시 두 가지로 나눠요. 목적어가 필요 없는 자동사랑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랑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자동사를 현재 분사, 과거 분사로 썼다. 그러면 바로 이 문제가 성립돼요. 자동사를 현재 분사로 쓰면 진행의 뜻이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는 자동사에는 능동, 수동 개념이 있을 수가 없잖아. 목적어 없으니까. 그래서 자동사를 현재 분사로 쓰면 진행의 뜻이 되고 자동사를 과거 분사로 쓰면 완료의 뜻이 된다. 해서 자동사를 현재 분사, 과거 분사로 쓸 때는 해석 문제가 생기고요.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그 해석 문제가 생기지 현재 분사 쓸 걸 과거 분사 썼다고 그래서 무조건 틀리고 그런 건 아니라고요. 뜻에서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타동사 같은 경우는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목적어가 있는 문장은 수동태가 가능하기 때문에 타동사를 ing나 과거 분사로 쓸 때는 타동사는 능동, 수동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진행이나 완료의 뜻도 있겠지만 타동사는 능동, 수동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여기는 만약에 능동 관계면 현재 분사를 써야 되는데 과거 분사를 썼다. 그러면 틀려요, 문장이. 그러니까 여기는 문법적으로 현재 분사를 써야 될 상황에 과거 분사 쓰면 틀리고 과거 분사를 써야 될 상황에 현재 분사를 쓰면 틀리니까 문법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맞고 틀리는 건 바로 이런 자리에서 이제 주로 나오는 거야. 여기도 해석상 내용이 안 맞으면 여기도 맞고 틀리고 할 수는 있는데 더 정확하게 능동, 수동 개념해서 문법적으로 맞았냐 틀렸냐는 대부분 타동사를 현재 분사로 쓰냐 과거 분사로 쓰냐 해서 이제 결정이 주로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여기서 능동이라는 개념과 수동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를 해놔요. 능동이라는 건 이런 개념이에요. 그가 편지를 쓴다 할 때 그가 쓴다 이런 게 능동 개념. 그런 걸 바로 이렇게 부르면 돼. 주어 동사 관계다 이렇게. 다음에 그가 편지를 쓴다 해서 쓰다랑 편지의 관계. 편지를 쓴다. 쓰다의 목적어가 편지잖아요. 근데 그 편지가 주어 자리로 가면 쓰다를 수동으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편지는 쓰여진다. 그래서 바로 편지랑 쓰다가 수동 관계예요. 편지가 주어가 되면 쓰다는 수동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바로 수동 관계를 이렇게 불러요. 편지를 쓴다라는 기본적인 걸로 봐서 동사 목적어 관계를 수동 관계라 한다. 여기 다시 들어봐요. 동사 목적어였으면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보내면 동사가 수동태가 되는 거니까 수동 관계를 바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이해하면 된다 이거예요. 능동은 주어 동사 관계를 능동 관계, 수동은 동사 목적어 관계를 수동 관계. 이거 잘 기억해둬요. 자, 그러면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구별해서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은 주로 이 부분이 준데 먼저 자동사를 가지고 진행 완료는 어떤 뜻의 차이가 있냐. 여기서부터 잠깐 한번 한번 보세요. 뜻 비교를 한번 해봐요. 보일링 워터가 있고 보일드 워터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위에 건 맞고 밑에 건 틀리고 위에 건 틀리고 밑에 건 맞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뜻이 다르다 이 말이야. 그러면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되고요. 또 마찬가지 falling leaves 나뭇잎의 복수 leaves예요. falling leaves하고 fallen leaves가 있는데 이것도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렸다 이게 아니라 위에 것과 아래 것의 뜻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 차이점이 바로 여기 있다고. 현재 분사를 쓰면 진행의 뜻이에요. 현재 분사를 쓰면 진행의 뜻. 근데 과거 분사를 쓰면 완료의 뜻.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이제 이해를 해봐요. 먼저 위에 거 boiling water는 진행의 뜻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뜻이에요. 지금 현재 어딘가 위에서 펄펄 끓고 있는 물 이렇게 해요. 끓고 있는 물. 근데 과거 분사를 쓰잖아요. 그러면 이미 끓여져 있는 물 이렇게 주전자에 이미 끓여져 있는 물 완료된 상태라 이 말이야. 이건 진행. 지금 끓고 있는 물. 이건 끓여져 있는 물 이렇게. 자 다음에 여기 falling leaves 지금 현재 바람에 날려서 떨어지고 있는 나뭇잎들. 지금 현재 떨어지고 있는 거야. 떨어지고 있는 나뭇잎들. 이런 게 진행의 뜻. 근데 fallen leaves 이건 이제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미 떨어져 있는 나뭇잎들. 그래서 이건 완료, 이건 진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뜻 구별을 해주면 되고, 이제 능동수동 개념은 이제 좀 이따가 설명을 더 들으면서 해요.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자동사는 이렇다는 거 알았으면, 이제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구별하는 방법. 내용은 지금 잠깐 나왔고 이제 능동수동 개념으로 들어가면 돼요. 자 이제 세 번째 여기가 핵심이에요. 이제 여기까지는 기본 개념을 배운 거고 세 번째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구별 방법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지금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 벌써 이제 이 부분까지 설명이 들어가면 한 30분, 40분 이상 설명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문제를 풀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해야 될 게 생기는데 여기가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럼 시험 막판에는 이건 한 5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복습하는데. 우리가 평소에 공부할 때는 뭐 일주일, 2주일 이렇게 시간이 걸렸을지 모르지만 이게 완벽하게만 여러분들이 정리가 됐으면 나중에 이렇게 필기해 놓은 거 한 번만 쭉 훑어보면 복습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아주 간단하게 처리가 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이 개념을 좀 잘 잡아가면서 그것에 따라서 이제 연습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방법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뭐 문장을 한번 보세요. 이런 류의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이게 바로 이거구나.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I was excited. 이제 길어져서 또 이제 줄 바꿔서 쓸 테니까 봐요. To watch the excite game. 이런 식으로 문장을 주고 이 주어진 동사를 알맞게 변형을 시켜라. 이런 게 이제 시험 문제예요. 또는 형태를 이미 바꿔놔. 그래놓고 맞았냐 틀렸냐 이렇게 문법 문제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자, 또 하나. He had his watch 하고 여기에 이제 still 바로 이렇게 썼을 때 그럼 이것을 알맞게 변형시켜라.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라고요. I saw her enter the room. 바로 이렇게 동사를 주고 알맞은 형태로 변형을 시켜라. 이런 류의 문제들이 나오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류의 문제가 바로 이거랑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풀 거냐.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해요. 먼저 첫 번째.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구별하는 방법. 첫 번째. 용법을 구별해요. 용법 구별하라는 얘기가 뭐냐면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는 다 형용사 역할 하잖아요. 형용사 역할 하니까 여기로 넘어와요. 보세요. 형용사의 역할이 바로 이렇게 셋 중에 하나잖아요.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어로 쓰이거나 또는 더 플러스 형용사.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좀 별개로 치더라도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명사를 수식하는 거냐 보어로 쓰이는 거냐. 자, 여기 다시 용법 구별하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명사를 수식을 하는 건지 보어로 쓰이는 건지를 구별하라 이거예요. 근데 보어로 쓰이면 다시 두 가지예요. 주어를 설명하면 주격보어, 목적어를 설명하면 목적격보어 이렇게. 그래서 총 세 가지로 구별하는 거예요. 명사를 수식하는 건지 주격보어로 쓰였는지 목적격보어로 쓰였는지. 그러면 이제 구별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가 구별이 안 되는 분들은 계속 좀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단계가 잘 안 되는지를 잘 판단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용법 구별을 했죠. 그러면 동시에 이런 게 연결이 돼요. 만약에 명사를 수식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주어진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들이 명사를 수식을 했으면 그 명사와 내용상의 관련이 있겠죠. 주격보어로 쓰였다. 그럼 주어를 설명해 줄 테니까 주어와 내용 관련이 있을 거고 이 동사가 목적격보어로 쓰였다. 그럼 목적어를 설명하니까 목적어와 내용상 관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또 명사는 말 그대로 명사인데 주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다시 또 명사나 대명사예요. 목적어가 될 수 있는 품사도 명사나 대명사고. 결론이 뭐냐면 용법 구별을 해라. 그 말은 용법 구별을 함과 동시에 관련된 명사가 이렇게 나와요. 명사나 대명사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예문에서 할 테니까 봐요. 바로 이 자리 바로 앞이나 바로 뒤에 수식할 명사가 없죠. 그럼 당연히 주어를 설명하겠지. 이게 바로 주격 보어예요. 그러면 여기 excite는 I와 내용 관련이 있다 이 말이에요. I를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 자리는 정관사가 나오고 명사가 있기 때문에 이 단어는 게임을 수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건 명사를 수식하잖아. 그러면 이 명사랑 내용상 관련이 있겠지. 명사랑. 여기는 이때 excite는 주어랑 관련이 있을 거고 여기 excite는 게임과 관련이 있겠죠. 이렇게 관련된 명사나 대명사를 찾아낼 수 있다 이 말이야. 이걸 찾기 위해서 용법 구별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 자리는 요게 사역동사인데다가 이게 목적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단어는 바로 목적격 보어예요. 자, 여기도요. 이건 지각동사고 요게 목적어니까 바로 요 자리. 특히 enter. 이 자리가 바로 목적격 보어 자리. 그러면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를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그냥 목적어랑 관련이 있겠지. 목적어랑 내용상 관련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용법이 뭐냐에 따라서 관련된 명사나 대명사가 나와. 그래서 이걸 고르란 얘기예요. 이걸 찾으란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찾아놨죠? 여기 허는 엔터랑 관련되고 여기 엔터는 허와 관련되고 여기 still은 watch와 관련되고 여기 게임은 여기 excite는 게임을 수식해주니까 게임과 관련이 되고 여기 excite는 I와 관련이 되고 그래서 용법 구별을 하면서 명사랑 대명사 이렇게 찾아놓는 거예요. 자, 다음 두 번째. 이건 사실 단계라고 볼 수도 없지만 이런 데서도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냥 한 단계로 보는 거예요. 뭐냐면 변형시켜야 될 동사들 있잖아요. 이 동사의 뜻을 모르면 현재분사, 과거분사 결정이 힘들어져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지고 나면 뜻을 몰라도 알아내는 방법이 있긴 한데 일단 처음에는 뜻을 모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사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거를 교재에다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어들의 뜻을 특히 신경을 써서 정확하게 암기를 해야 돼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동사들, 분사 문제랑 관련해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동사들 일부를 거기다 적어놨으니까 뜻을 잘 기억해야 되는데 이런 걸 헷갈려 버리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satisfy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누구나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거든요. 뭐냐면 이 단어는 동사다 라고 외웠고 만족이란 뜻의 동사다 이렇게 외우고 넘어가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외우긴 해야지 처음에는. 근데 문제는 나중에 필요할 때 satisfy가 만족하다라는 뜻인지 만족시키다라는 뜻인지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또는 맨 처음에는 만족하다든 만족시키다든 같은 동사고 만족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같은 뜻 아니냐 이럴 수 있는데 이거 완전히 다른 뜻이에요.
나는 부모님을 만족시켰다. 그럼 내가 만족시킨 거고 부모님은 만족한 거니까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고. 자, 그래서 이런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이거냐 이거냐를 이 기회에 확인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교재에 있어요. 여기는 만족시키다예요. 만족하다가 아니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끝났는데 이제 마지막이에요. 세 번째. 동사를 변형시켜야 되는데 이 동사를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로 해서 이제 형용사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ing나 ed를 붙여서 바로 요 동사와 좀 전에 용법에 따라서 골라놓은 명사나 대명사 있죠? 요 명사와 변형시켜야 될 요 동사의 내용 관계를 따져요. 이 명사, 대명사와 요 동사 간의 내용 관계를 따지라고. 이게 끝이에요. 내용 관계를 따지면 둘 중에 하나가 나와. 둘 다 되는 건 아니고 첫 번째, 이걸 주어로 해석하고 이 단어의 원래 뜻을 했을 때, 해석을 했을 때 말이 돼. 그러면 그런 걸 주어 동사 관계라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했더니 말이 안 돼. 그러면 이렇게 하면 말이 돼요. 동사 목적 관계로. 이걸 목적어라고 놓고 이 단어를 동사로 원래 뜻으로 놓고 해석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편지를 쓰다. 이런 게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 동사 목적 관계라고 한다고. 자, 여기 다시 봐요. 주어 동사 관계가 바로 능동 관계. 그러면 답이 이거다. 동사 목적 관계를 수동 관계라고 했고 그럼 답이 이거다.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결정이 된 거예요. 여기 명사를 주어, 이 단어를 동사로 놓고 해석했더니 말이 돼. 그러면 바로 이런 관계, 능동 관계거든요. 그러면 여기 동사에 ing를 붙이면 이게 답이에요. 현재 분사가 답이에요. 근데 주어 동사가 아니라 이걸 목적어로 놓고 이걸 연결을 시켰더니 말이 돼. 그럼 그런 게 바로 동사 목적어. 이런 걸 수동 관계. 그러면 여기 동사를 과거 분사로 써주면 이게 답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걸 잘 새겨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를 답을 거의 다 지금 힌트까지 가르쳐 줬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답 처리를 하면서 이게 이해가 되는지. 지금 이것도 이 문장 세 문장은 이것도 가르쳐 주고 지금 뜻은 얘기를 해줄 거니까 여기까지 아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만 집중해서 한번 해보라 이 말이에요. excite는 뜻이 흥분하다가 아니라 흥분시키다예요. steal은 훔치다, 도둑질하다고. enter는 들어가다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뜻을 몰랐으면 답 처리를 못할 수가 있어서 뜻을 일단 가르쳐 준 거야. 그래서 용법 구별도 해줬고요. 그래서 관련된 명사나 대명사도 찾아줬고 뜻도 가르쳐 줬으니까 요것만 집중해가지고 답 처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 설명도 먼저 여러분들이 해보고 나서 지금 답을 설명을 들어야 돼요. 자, 이제 먼저 요 두 번째 거를 먼저 해요. 목적어와 시계. steal은 훔치다. 잘 보세요. 시계가 훔친다. 시계를 훔친다. 이게 맞죠? 그래서 수동관계. 그래서 답은 과거분사가 답이야. 그래서 steal은 불규칙 변화거든요. 그래서 steal의 과거분사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정답이 stolen. 이렇게 해서 문장을 완성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 전체 해석을 하면 그는 시계를 도난당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올라가서 여기는 excite라는 단어가 양쪽에 나와 있는데 앞에 있는 excite는 나, 뒤에 있는 excite는 게임하고 연결되니까 나하고 게임하고 excite를 가지고 아예 말을 만들어 버리세요. 이런 식으로 나가 있고 게임, 경기가 있고 excite가 있는데 여기서 게임이라는 게 이제 어떤 축구나 야구 경기라고 해봐요. 그럼 여기서 나는 누가 되냐면 관중, 청중이 된단 말이에요. 관중의 이제 하나라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특수한 상황을 가정하면 안 돼요. 이런 거는 항상 이런 능동 수동 관계를 따질 때는 일반적 상황, 객관적 상황을 따져야 돼요. 그럼 여기서 해보세요. 뭐가 뭐를 흥분시키는 건지. 내가 게임을 흥분시키는 거냐. 게임을 시청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집에서 TV를 먹으면서 시청하고 있다고 해보라고요. 내가 게임을 흥분시키는 건지
게임이 나를 흥분시키는 건지를 따져보라고. 경기가 나를 흥분시킨다. 이게 맞는 거죠? 경기가, 게임이 나를, 관중을 흥분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excite랑 경기는 바로 느느니가 해석이 되니까 바로 이게 주어 동사 관계. 그 다음에 경기가 나를, 관중을 흥분시키는 거니까 이런 게 바로 동사 목적 관계. 자, 이래서 답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기는 나하고 관계를 따져야죠. 내가 흥분시키는 게 아니죠. 경기가 나를 흥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동사 목적 관계 아니에요. 그래서 답이 과거분사가 답이에요. excited. 그 다음에 경기가 흥분시키는 거죠. 이런 게 주어 동사 관계예요. 그래서 답은 exciting. 이렇게 답 결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마지막 엔터가 들어가다. 그러면 그 여자하고 나, 그녀가 들어간다. 이게 맞죠? 바로 주어 동사 관계. 그래서 답은 현재 분사 entering.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답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걸 보니까 지금 이제 분사 구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쭉 나왔어요. 근데 마지막 걸 보니까 여기에 entering이라고 쓰긴 했지만 예전에 또 이걸 다르게 배웠단 말이에요. 뭐냐면 요건 지각동사예요. 그러면 목적어 다음에 바로 요 자리에 뭐가 온다고 배웠냐면 지각동사나 사역동사가 나오면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를 못 쓰고 to를 생략한다. 그래서 동사 원형 쓴다고 배웠거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목적어랑 요 동사 원형은 주어 동사 관계가 성립된다 했다고. 근데 지금은 주어 동사 관계인데 현재 분사를 썼잖아. 옛날에는 동사 원형 쓰라고 그랬고. 결론은 답이 두 개예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5형식 문장만 정리를 한번 다시 해줄 거예요. 5형식 문장만. 이제 완전히 총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히 마무리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조금씩 배워왔는데 오늘 과거분사를 확실하게 배우면서 이제 5형식 문장이 완전히 완성이 되는 거야. 근데 지금까지는 이걸 안 배웠기 때문에 설명을 못 했었어요. 바로 여기 지각동사죠? 그러면 방금 말한 것처럼 답이 두 개예요. enter도 되고 to가 생략된 원형 부정사라고 enter도 되고 방금 배운 현재 분사 entering도 되는 거고. 둘 다 맞아요. 나는 그 여자가 방에 들어가는 걸 봤다. 방에 들어가는 게 그 여자. 그래서 her하고 enter는 주어 동사 관계인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구별하는 방법은 첫 번째가 용법 구별한다. 두 번째는 동사 뜻 확인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내용 관계 따지는 거. 그러면 이제 교재를 잠깐 보세요. 69페이지에 이제 기본적인 설명들이 쭉 나오고요. 기본적인 설명들이 쭉 나오고, 그리고 이제 아직 설명 안 한 게 있긴 한데, 이렇게 보고 80페이지 봐요. 80페이지를 보면 이제 예문이 있는데 예문은 지금 말고 이제 좀 이따가 보기로 하고요. 그 밑에 뜻에 주의할 동사라고 해서 나와 있죠. 요런 걸 바로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뜻 조심하면서. 그리고 그 뜻에 주의할 동사 중에 마지막 두 개는 동의어가 많죠. 놀라게 하다 해가지고 옆에 surprise, astonish, alarm, astound, frighten, amaze 이런 게 어휘 시험에도 나와요. 자, 다음 당황하게 하다는 조금 더 어려워 단어들 동의어도 많고 embarrass, baffle, bewilder, puzzle, confuse, perplex, upset 이런 게 당황하게 하다. 당황하다가 아니고 당황하게 하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단어들 조심해서 암기하고 그 다음에 관용적 표현이라고 해서 외워야 돼요. 관용적 표현. 이거는 이제 무조건 암기해서 접근하는 거예요. 그 중에 마지막 거 보면 make oneself understood라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옆에 보니까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이해시키다. 이렇게 돼 있죠. 옆에다가 의사소통하다라고 간단하게 써놔요. 의사소통하다. 자, 그래서 이제 책에 보면 돼 있고, 그리고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구별하는 방법, 결정하는 방법 밑에 있어요. 밑에 이제 다시 한번 나왔으니까 이제 그것 보고 확인하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분사의 일반적인 얘기는 다 끝났어요. 이제 조금만 더 세부적인 걸 보세요. 자, 여기요.
지금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어로 쓰인다라는 얘기는 많이 했었는데 바로 요 세 번째 거. 더 플러스 형용사. 요 부분을 이제 설명을 좀 추가로 들어요. 정관사 더가 나오고 뒤에 형용사가 나오면 이렇게만 합쳐져서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럼 뜻이 뭐냐? 뜻은 이렇게 해요. 복수의 뜻일 수도 있고요. 추상적인 뜻일 수도 있고 단수명사의 뜻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구별하냐? 이건 문장 속에서 내용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익숙해지면 이거 셋 중에 고르는 건 별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용으로 구별하면 되는 거니까 크게 의식하지 말고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외워놔요. 복수명사다.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형용사에 덜을 붙이면 복수명사의 뜻을 갖는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더 리치, 부유한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이게 부자들 이렇게 된다고. 더 푸어,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 이런 뜻이 되는 거고. 자, 이런 건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요. 더 다음에 형용사가 나왔을 때 명사 역할을 한다. 그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더 다음에 형용사가 나왔을 때 문장에서 바로 이렇게 들어가줘야지. 주어도 되고 목적어 보어도 되고 동격도 되고 전치사의 목적어로도 쓸 수 있다. 바로 이렇게 연결이 돼줘야 이게 나왔을 때 이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명사니까. 자, 그런데 이게 형용사 역할인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건 분사 아니에요.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그러니까 바로 이 자리에 현재 분사가 들어가도 복수명사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과거 분사가 들어가도 PP라고 해요. 이제 과거 분사가 들어가도 복수명사,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다. 형용사에서 범위를 넓혀서 ing나 과거 분사도 더랑 결합이 되면 바로 문장의 명사, 이 5가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뜻 처리를 한번 해봐요. 책에도 있으니까 책의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면서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형용사는 예를 들어서 했죠. 그러면 이제 바로 현재 분사로 들어가 봐요. 다이가 죽다란 단어인데 여기다 ing를 붙여. 그러면 철자를 바꿔야 돼요. IE를 Y로 고쳐요. 이렇게 되면 이게 바로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kill이 죽이다라는 타동사죠. 그걸 또 killed 과거 분사로 이렇게 써놓으면 이렇게 딱 두 단어만 가지고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모습을 가지고 주어도 되고 목적어 보어도 되고 동격도 되고 전사의 목적어도 된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뜻이요. 현재 분사는 진행의 뜻이거나 능동의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the dying을 복수명사로 해석하면 이런 뜻이에요. 죽어가고 있는 진행의 개념.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죽어가고 있는 것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killed. 이건 타동사하고 과거분사죠. 그럼 과거분사는 수동이나 완료의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수동으로 해석해서 죽음 당한 사람들. 죽음 당한 사람들 또는 죽음 당한 것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고. 죽음 당한 또는 살해당한 사람들, 살해당한 것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던 진행이나 능동, 수동이나 완료 이런 의미를 바로 여기서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 됐고, 일단은 지금 분사 부분은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설명을 해야 될 게 있는데 그 설명이 조금 길어져요. 그래서 지금 분사 부분의 제일 중요한 설명은 일단은 마무리가 됐으니까 여기서 잠깐 멈추고 다음 시간에 분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하면 분사는 다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재에 있는 연습 문제 가지고 좀 어렵더라도 계속 연습하고 뒤에 해설 보면서 틀린 건 확인하고 이러면 조금씩 가닥이 잡힐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분사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약간만 더 추가 설명하면서 분산 마무리하기로 해요. 자, 여기까지예요. 수고하셨어요.